파리 여행 10일째. 오늘도 맛난 아침 식사를 하고 멋진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제육볶음밥, 계란, 과일, 그리고 요구르트예요. 멍주!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재밌는 게 아주 많아요. 모자도 있고. 퐁네프 다리인데 웬 가림막이 쳐져 있어요. 공사 중인가? 근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걸 보면 아닌 듯도 하고요. 생강변을 따라 걸어갑니다. 저기 노트르담 성당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리 대표 명소 노트르담 대성당. 지난 2019년 4월 15일 화재로 첨탑과 목조 지붕이 붕괴되는 비극을 겪고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재개관했어요. 지금 줄을 서서 노트르담 성당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낯이라고 생각을 안 했나 보다. 성당 내부로 들어가니 관광객이 진짜 많아요. 하늘을 향해 높게 뻗은 고등 양식의 석조 천장과 거대한 기둥들이 분위기를 압도하네요. 저절로 경외감이 생깁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오색 찬란한 빛들이 보석처럼 흩어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화재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빛을 발한 장미창. 14세기 초에 장인들이 완성한 중세미술의 걸작 부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경 속의 핵심이라나 성인들의 일대기를 위아래로 이어지며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글을 읽지 못하던 중세의 평신도들은 이 그림을 보며 성경을 시각적으로 학습했어요. 이걸 밟으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파리로 돌아온다네요. 옆면에서 본 첨탑 모습입니다. 노트르담 관람을 마치고 건너편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파리 시태섬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베르갈랑 광장으로 갑니다. 퐁네프는 공사 중이 아니라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의 대형 설치 미술이었어요. 아이산 석회암 동물이 도심 한가운데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라네요. 곧 잔디광장에 자리를 잡고
우리가 구입한 서브웨이 도시락을 먹을 예정입니다. 파리의 낭만. 오늘 점심 피크닉 메뉴입니다. 지금부터 또 야외에서 음악 속에 들어가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먹는 서브웨이는 진짜 맛있습니다. 페르주리 생샤펠 성당 앞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마레지구로 갈 겁니다. 이곳에서 38번 버스를 탈 겁니다. 현재 12분 남았다는 불빛이 들어왔어요. 안에 써 있는데. He's a very kind man. 가인맨, 땡큐. 버스에서 내려 마레지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레는 프랑스어로 늪이라는 뜻인데 17세기 이전까지 늪이었던 곳을 개발, 파리를 대표하는 번화가이자 귀족들의 주거지로 변신했어요. 프랑스인을 만났습니다. 자이난에서 청주에서 중국학교 다녔어요. 청주에서요? 우리 멤버 중에 한국 선생님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 가게에서 커피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가 화장실도 이용하고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예쁜 편집숍과 빈티지 가게가 많아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쉽게 손이 안 가네요. 마치 아틀리에 같은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쇼핑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8시를 향해 가네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 우리 숙소가 있는 생라자르역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시장 보러 모노프리로 가고 저는 집으로 먼저 가서 맛있는 밥을 해 놓을 거예요. 지금 시간 밤 8시 30분 파리 거리의 모습입니다. 노을이 지고 있는 파리 거리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우리 숙소 바로 앞 가게에도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오늘 저녁은 마트에서 사온 닭으로 만든 맛있는 한국식 닭볶음탕입니다. 파리에서 먹는 한국식 닭볶음탕.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기차를 타고 파리 근교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생라자르역에서 8시 12분 기차를 탈 겁니다. 8시 12분 루앙행 열차 플랫폼 19번이네요. 기차로 지베르니까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베르니행 기차를 탔습니다. 8시 12분 기차를 타려다 보니 너무 바빠서 오늘 아침은 크로아상이랑 커피 그리고 과일도 몇 개 챙겨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이제 기차에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베르농 지베르니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베르니 셔틀버스를 타는 곳으로 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길을 건넙니다. 지베르니 팻말 보고 따라갑니다.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르농역입니다. 이곳에서 꼬막 기차를 타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지베르니로 갑니다. 네, 셔틀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셔틀버스 안에서 본 마을 풍경이 참 아기자기 예쁘네요. 이제 버스에서 내려 모네의 정원으로 걸어갑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라 그런지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요. 골목길로 들어서니 꽃향기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모바일 예약자랑 현장 구매자 입장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요. 줄 서는 곳이 다르니 잘 찾아서 서야 합니다. 모바일 티켓 구매자는 이 골목길에 줄 서야 해요. 이 길가에 이 긴 줄이 현장 구매 줄입니다. 자, 모바일 예약자 줄로 와서 줄을 섰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입한 입장권입니다. 입장권은 미리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물의 정원으로 먼저 갑니다. 물의 정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네요. 여기가 물의 정원에서 제일 유명한 구름다리입니다. 수련이 있네요. 이곳은 근처의 앱트강 지류물길을 끌어와 만든 커다란 인공연못으로 수련을 심고 주변에 수양버들, 대나무, 붓꽃 등을 배치해 자신만의 거대한 물 위의 화실을 완성했어요. 올세 미술관이나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보는 수련 대작 시리즈가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꽃핀 게 몇 개 있네요. 일본 우키요의 판화를 수집하며 일본 풍경화에 관심이 많았던 모네는 이곳 물의 정원 한가운데에 초록색 아치형 일본식 다리를 놓고 그 위를 보랏빛 등나무로 덮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는 모네의 생가 바로 앞 꽃의 정원입니다. 모네는 정원을 가꿀 때 식물학적 규칙보다는 빛에 따른 색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또한 인위적으로 가지를 다듬기보다 뜰이 자연스럽게 엉켜 자라도록 두었고 보색 광교의 꽃들을 나란히 심어 빛을 받았을 때 색이 극대화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모네의 집에서 정원으로 이어지는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장미 넝쿨 아치를 만들어 아름다움을 더해주네요. 이곳이 클로드 모네와 그의 가족들이 실제 거주했던 집입니다. 분홍색 벽돌 벽에 초록색 문과 창문이 달린 예쁜 2층 집이네요. 이제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모네의 다양한 그림이 눈에 띄네요. 모네의 집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모네의 조상아도 보이고 가족 사진도 있네요. 침실인가 봅니다. 2층 침실에서 내려다본 꽃의 정원입니다. 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아름다운 꽃밭을 볼 수 있다니. 한동안 모네는 제 편의점에 거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네요. 네. 잘 찍기도 했고. 연노란 색으로 꾸며진 다이닝 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색감을 썼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부엌 인테리어가 정말 예술가답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와. 색감이 아주 죽입니다. 와. 내부 관람을 끝내고 다시 정원으로 나왔어요. 기념품 샵에 들어왔습니다. 정면으로 모네의 수련 연작이 있네요. 역시 관광의 마지막은 쇼핑샵입니다. 기념품 샵에 들어왔습니다. 이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지레베네에서 나갈 겁니다. 베르렁역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기차를 탈 겁니다. 이곳에서 오늘 점심을 먹고 갈 예정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연어 스테이크에 포크 스테이크에 어니언 링에 식빵도 있고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2시 52분 생라자르에 가는 기차를 타고 갈 겁니다. 2번 플랫폼입니다. 기차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자, 2번 플랫폼을 향해 갑니다. 2번 플랫폼에서 기차가 들어오면 탈 겁니다. 여기 있어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프랑스 3대 벼룩시장 중 하나인 망부 벼룩시장을 갑니다. 13호선을 탈 겁니다. 우리가 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정거장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포르트 더 망부스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 팻말을 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벼룩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너 좋아.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루브르의 랜드마크인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햇살 좋은 일요일 오후라 그런지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이 참 많네요. 박물관 옆 잔디밭입니다. 한가로이 오후를 즐기고 있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루브르 박물관 옆 됴러리 공원입니다. 나무들이 자로 잰 듯 반듯한 네모 모양이네요. 여기는 가로수 모양을 네모 모양으로 다듬어서 한국과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네요. 이곳은 됴러리 가든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 앞 다리를 건너 올세 미술관 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올세 미술관 뒤편인데 점심을 먹기 위해 왔습니다. 맛집이라 그런지 웨이팅 라인이 있네요. 현재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점심 먹으러 가볼게요. 이게 오늘의 요리이고 이거는 오리 뒷다리 요리입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집입니다. 이곳은 파리 생제르맹 거리입니다. 현재 기온 파리 33도. 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잠시 시원한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더워. 콜라 한 모금을 마시고 아주 시원해하는 우리 이장금이 올시다. 앞에 보이는 카페 더 플로르는 피카소, 샤르트르, 해밍웨이 등 그런 유명 인사들이 와서 예술을 논하던 그런 카페였다고 합니다. 이곳이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철학자 데카르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세기에 프랑드형이 완성한 이 벽화와
베드로 청동 동상입니다. 성당 앞에서 95번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갈 거예요. 95번 남은 시간 0분입니다. 볼까요? 오, 맞습니다. 네, 저기 95번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95번 버스는 루브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옹이, 야옹아, 야옹아. 와, 얘가 너무 이쁘다 너. 아, 추루가 없는 게 아쉽네. 추루가 없는 게 아쉬워.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자, 지금 12박 13일 여행 일정을 마치고 나니 남은 물건입니다. 요거를 지금 우리 게임을 해가지고 배틀을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가져갈 겁니다. 첫 번째 게임, 신발 멀리 던지기입니다. 선수들이 다리를 풀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 다리 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정하는 가위바위보가 있겠습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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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준비하고 시작! 됐어. 2번. 성공 2번. 시작! 제 낙이다. 왜 저기만 가는 거야? 그래, 그게 있어야 돼. 시작! 시장 가져갈게, 내가. 그래, 이거 오. 좋아했어. 2위. 나는 글레이슬. 아, 좋아요. 나한테도 뭐 돌아오겠는데. 3등, 3등, 3등. 3등. 나야, 나. 잠깐만 있어봐. 언니 잠깐만 꼴등이지?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나는 낙지전. 2차전 들어갑니다. 오. 3번 타자 준비하고. 낙이야, 너. 자, 준비하시고 아직. 하나, 둘. 준비하시고 시작. 왜 못 봤지? 얘도 낙이다. 파리 여행 마지막 날 아침, 동네를 지나다가 멋진 성당이 있어 들어가 봅니다. 성당 앞에 아담하고 잘 가꿔진 예쁜 공원이 있네요. 마을 주민들이 이 공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꽃도 보이고 엄청 큰 고목이 보이는데 이게 코카수스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자, 이 멋진 공원에서 파리여행처럼 여유롭게 차 한잔 해보겠습니다. 물총. 공원에서 손녀랑 놀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프랭땅 백화점에 왔습니다. 또 파리에 왔으니 프랭땅 백화점도 한번 들러봐 줘야겠죠. 지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파리 라파예트 백화점입니다. 라파예트 백화점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장엔 줄이 깁니다. 역시 인기가 좋네요. 루이비통 매장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뜨골공항 2층에 텍스 리펀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